저건 잘 쉬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이제 첫 번째 노동조합의 우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조합의 조직 강화 수단, 조직 강화 수단으로서 조합원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금을 확보하는 것,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했고, 세 번째도 중요한 내용이 되죠.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 본원적 기능은요, 첫 번째 근대적 기능이 있죠. 근대적 기능이 있고, 두 번째 현대적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근대적 기능, 이거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현대적 기능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근대적 기능. 근대적 기능은요, 세 가지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경제적 기능이 있죠. 경제적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제적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정치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현대적 기능은요, 기본 기능이 있죠. 기본 기능. 그 다음 두 번째 집행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참모 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본 기능이 있죠. 기본 기능은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이 현대적 기능 중에 기본적인 기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집행 기능이 있죠. 집행 기능은요,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것, 이것이 집행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모 기능. 참모 기능은요, 기본 기능과 집행 기능을 보조하는 그 다음 기능이 참모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참모 기능은요, 조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공헌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현대적인 기능이 있다. 이거는 꼭 메모해 두세요. 그럼 정리되셨어요? 그럼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아니면 이거 이렇게 딱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노동조합의 근대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대적인 기능에는 경제적인 기능, 두 번째 공제적인 기능, 세 번째 사회 정치적인 기능, 세 가지를 하게 되겠죠. 첫 번째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은요. 단체 교섭과 경영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쟁의 이것을 통해서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 이러한 경제적인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체 교섭과 경영 참가 그리고 노동쟁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노동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 이러한 경제적인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으로서 공제적 기능을 하게 되겠죠. 공제적 기능은요, 노동력을 상실 대비해서 조합기금을 설치하는 것. 이것이 공제적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공제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 상실을 대비해서 조합기금을 설치하여 상호 공제하는 활동, 이것이 공제적 기능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노동력 상실, 노동력 상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질병이겠죠. 질병으로 인해서 노동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재해로 인해서 노동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령. 그리고 네 번째는 사망. 그리고 다섯 번째 실업.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것을 대비해서 조합기금을 설치해서 상호 공제하는 활동, 이것이 공제적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치사회적 기능이 나오죠. 정치사회적 기능은요, 세 번째 사회 정치적 기능은요, 노동과 관련된 법규, 그리고 사회 문화, 그리고 사회 보험, 그 다음에 복지 정책,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치 사회적인 발언과 그리고 주장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근로자들의 생활 형상을 도모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경제적인 기능, 공제적인 기능, 사회 정치적인 기능을 한다. 그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기능은 노동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제도. 그 다음에 공제적 기능은 노동력 상실을 대비해서 상호 공제하는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정치적 활동은 기능은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세부적인 내용 이제 2번 나오죠. 경제적 기능. 경제적인 기능은요, 경영자와의 교섭이 되는 거죠. 경영자와의 교섭. 경제적인 기능은 경영자와의 교섭이다.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오는 내용이 단체 교섭과 경영 참가를 중심으로 한 조합 활동이 중심 과제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노동쟁의 수단. 노동쟁의 수단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노동조합 측 쟁의 수단, 그 다음에 경영자, 사용자 측의 쟁의 수단 구분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노동조합의 쟁의 수단, 이것도 이제 나중에 노동 쟁의할 때 자세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동조합쟁의 수단은요, 대표적인 것이 파업이 있겠죠. 파업 같은 경우 많이 보셨죠? 네, 파업. 그 다음에 피켓팅. 피켓팅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죠. 그리고 폐업. 그리고 불매. 어떤 물건을 사지 않는 행위. 이러한 보이콧을 하게 되겠죠. 보이콧하는 불매 동맹. 그리고 생산 관리. 그리고 준법 투쟁. 이런 것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쟁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용자 쟁의 수단. 사용자 쟁의 수단은 직장 폐쇄 내지는 공장 폐쇄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요, 노동쟁의가 목적이 아니라 생산성 있는 단체 교섭의 평화적 무드 조성과 그리고 노사 간의 단체 교섭의 평화적 타결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제적인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공제적인 기능. 공제적인 기능은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조합원들이 질병, 그리고 재해, 노령, 사망, 그리고 실업 등으로 노동 능력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될 때를 대비해서 조합이 기금을 설치해서 상호 공제하는 활동, 이것이 공제적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제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내용, 병원이나 진료소 이런 것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 사업, 그리고 휴양소 운영, 오락시설, 소비조합, 장학제도, 퇴직금, 연금 이러한 공제적, 복지후생적 활동을 강범위하게 수행하는 기능, 이것이 공제적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공제적 기능은요, 세 번째, 오늘날에는 조합원의 상호부재 역할과 노조의 조직 강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공제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노조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핵심적 기능, 그리고 두 번째, 공제 사업 활동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상호 부조 역할, 그리고 노조의 조직 강화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것이 공제적 기능.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정치 사회적인 기능이 나오죠. 정치 사회적 기능은요,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간의 교섭과 분쟁을 조정, 해결하며 노동법령의 제도, 그리고 개선, 그리고 세제, 세법 같은 경우가 되겠죠. 세법, 그리고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등 이러한 경제사회 정책에 관한 노동조합의 복지적 활동과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위한 활동, 이것이 정치사회적 활동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정치적 기능은요, 경영자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단체로서 교섭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정부의 노사관계 간섭과 개입으로 임금 그리고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것이 정치사회적 기능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이제 나와 있듯이 1998년 2월 6일에 노사정의 대타 여부에 인해서 합법화가 되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기능은 1998년에 2월 6일 노사정의 대타 여부로 합법화되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권한적 기능, 근대적 기능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이제 노동조합의 형태. 노동조합의 형태는 네 가지 형태가 나오죠. 첫 번째는 직업별 노동조합.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별 노동조합. 세 번째 기업별 노동조합. 세 번째 기업별 노동조합. 네 번째 일반 조합. 이게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되겠죠. 첫 번째 직업별 노동조합. 직업별 노동조합은요, 동일한 직능의 근로자가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결속한 행적 조직체,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사상 가장 일찍 발달한 조직 형태를 말하죠. 그래서 숙련 근로자가 중심이 되어, 그래서 직업 독점과 노동력 공급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직업별 노동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별 노동조합은 동일한 직능이 되겠죠. 동일한 직능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거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그리고 행적 조직체, 그리고 숙련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 독점과 노동력 공급을 제한한다. 이것이 직업별 노동조합.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두 번째, 산업별 노동조합이 나오죠. 산업별 노동조합은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 형태. 즉, 선진국의 노동조합의 많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되겠죠. 동일 산업에다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별 노동조합이 나오죠. 기업별 노동조합은요,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조직을 한다. 그래서 기업을 단위로 하며 직종이나 산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는 동일한 기업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동일한 기업. 이것이 기업별 노동조합.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 노동조합이 나오죠. 일반 노동조합은요, 숙련이나 직능에 관계없이 하나 내지 수개 산업에 걸쳐 흩어져 있는 일반 근로자들을 폭넓게 규합하는 형태. 이것이 일반 노동조합이 되겠죠. 즉 일반 노동조합은 숙련이나 직능에 관계없다. 여기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게 되겠죠. 직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결합 방식에 의한 노조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 단일 조직, 그리고 두 번째, 연합체 조직, 그리고 협의체 조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표 6-2에 나와 있는 노동조합 형태를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6장 100페이지 보세요. 100페이지 6장 노동조합 이론.
제1절 보시면 이제 노동조합의 의의가 나오죠. 100페이지 노동조합의 의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노동조합의 정의가 나오죠.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줄, 노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근로생활의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 이것이 노동조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서 6번째 줄. 밑에 6번째 줄 보시면 이제 외부 부처가 나오죠. 외부 부처는 노동조합주의사, 여기에서 저서를 발표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을 정의했어요. 내용을 보시면 밑에서 4번째 줄. 노동조합이란 고용 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 근로자의 지속적인 단체라고 정의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101쪽 보세요. 첫 번째 줄,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네 번째 줄 보시면 이제 노동조합을 보지 않는 경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노조가 해서는 안 되는 일 5가지가 나오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옆에 묶어서 5가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의 정의 살펴보면 첫째 나오죠. 첫째,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이다.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자주적인 단체. 여기서 자주적인 단체라고 하는 것은요, 독립성을 가지게 되겠죠. 독립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운영되는 근로자. 이것이 노동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항구적 계속적인 단체를 말한다. 102쪽 보세요. 102쪽에 보시면 이제 2번 노동조합의 목적과 조합주의 원칙이 나오죠. 6번째 줄 보세요. 6번째 줄 보시면 노동상권 나오죠. 끝에 보시면 노동상권의 보장. 노동상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시면 자유와 평등이 이룩되어야 한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자주적 평화적으로 협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103쪽 보세요. 103쪽 보시면 이제 그림 6-1 나오죠. 그림 6-1을 보시면 노동조합주의 간행이 나와요. 그래서 노동조합주의 간행은 기본적인 3원칙 그리고 부수적 3원칙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첫 번째 기본 3원칙 자유로운 단결의 원칙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유대등한 단체 교섭의 원칙. 그리고 세 번째 자유로운 쟁의행위의 원칙.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 보시면 부수적 3원칙. 첫 번째 정부 불간섭의 원칙. 두 번째 정당으로부터의 자유의 원칙. 세 번째 사용자로부터 자유의 원칙. 그래서 노동조합주의 간행은 기본적 3원칙, 부수적 3원칙이 있다. 제2절 나오죠. 제2절은 노동조합 가입 방법과 조합비 징수 제도가 나오죠. 여기에는 이제 조합원 확보 수단이라고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제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합원의 확보 수단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 가입 방법, 그 다음에 조합비 징수제도. 첫 번째 이제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이 나오죠.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은요. 첫 번째 104쪽에 기본적 시업제도가 나오죠. 기본적 시업제도는요. 오픈 시업제가 나오죠. 오픈 시업제는 첫 번째 줄. 고용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니언 시업제. 유니언 시업제 같은 경우에는 오픈 시업제 그리고 클로즈드 시업제 중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에 근로자까지도 자유로이 고용할 수 있으나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 기간 중에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도이다. 이것이 유니언 시업제. 105쪽 보시면 클로즈드 시업제가 나오죠. 첫 번째 줄 기업의 근로자 또는 종업원의 고용 조건이 노동조합원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쪽 끝에 보시면 노동조합 측에 가장 유리한 제도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변형적인 시업제도. 첫 번째 에이전시 시업제. 내용 첫 번째 줄 보시면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업원에게 단체 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조합 회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 프레퍼렌셜 시업제. 이거는 첫 번째 줄에 채용이 있어서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제도이다. 그 다음에 106조 메인티넌스 멤버십 시업제. 첫 번째 줄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기조합원은 물론 단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도 협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조합원 확보 수단이 나오고 있죠. 조합원을 확보하는 수단. 이거는 시업제가 있죠. 기본적 시업제, 변형적인 시업제. 세 가지씩 정리하시면 되죠. 그 중에서도 기본적 시업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비 징수 제도가 나오죠. 조합비 징수 제도는요. 107쪽 보세요. 체크오브 부제가 나와요. 체크오브 부제는 박스 안에 보시면요. 노동조합의 조합비. 이거는 회사의 급여 계산 시에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우리나라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가 나오죠. 22조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줄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합비 납부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항은요, 조합비 납부 의무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문단 보세요. 그 다음 문단 보시면요.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매월 그 조합원 임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아까 1997년에 그 조항이 없어졌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제3절 보시면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 108쪽 보세요. 108쪽 보시면 두 번째 줄 노동조합의 기능이 나오죠. 노동조합의 기능은요. 첫 번째 경제적인 기능, 두 번째 공제적인 기능, 그다음에 세 번째 정치 사회적인 기능으로 분류한다. 이것이 이제 아까 근대적 기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단 보세요.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여기에서 나오죠. 여기에서 첫 번째 기본 기능. 기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조직을 유지, 확장하는 기능. 이것이 기본 기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행 기능. 집행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에 조합의 목적인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형성을 위해 활동하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모 기능이 나오죠. 참모 기능은요, 노동조합의 기능, 기본 기능과 집행 기능을 보조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참모 기능은 조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108점 밑에 보시면 그림 6- 나오죠. 그림 6-1을 꼭 반드시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109쪽 경제적 기능이 나오죠. 경제적 기능은요, 첫 번째 줄 단체 교섭과 경영 참가를 중심으로 한 조합 활동이 중심 과제이다. 그리고 노동쟁의도 있죠. 노동쟁의는 아까 노동조합 측의 쟁의수단, 그리고 사용자 측의 쟁의수단 이렇게 구분했었죠. 노동조합의 쟁의수단 대표적인 뭐 있었죠? 네, 파업이 있었죠. 파업, 그리고 두 번째 피켓팅, 태업, 그리고 불매 동맹, 생산관리, 준법 투쟁 이러한 쟁의수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하는 쟁의수단, 직장 폐쇄, 공장 폐쇄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제적 기능이 나오죠. 공제적 기능은요, 조합원들이 질병, 그리고 재해,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 노동 능력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될 때 대비해서 조합이 기금을 설치해서 상호 공제하는 활동이다. 이것이 공제적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공제적 기능은요,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보시면 병원이겠죠. 병원이나 진료소 이런 것을 이제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주택 공급 사업, 휴양소, 그리고 오락시설, 소비조합, 장학제도, 퇴직금, 그리고 연금 이러한 여러 가지 공제적, 복지후생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러한 공제 기능은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노동조합원의 상호부조의 역할과 노조의 조직 강화를 한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0쪽. 110쪽 보시면 정치 사회적 기능이 나오죠. 정치 사회적 기능은요, 첫 번째 줄 임금 근로 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사 간의 교섭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한다. 그래서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노동법령의 제도, 개정, 세제,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이러한 기타 사회정책 등 경제 사회정책에 관한 노동조합의 복지적 활동과 주장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활동한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체크해 두세요.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활동한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세 줄 아래에 보세요. 세 줄 아래에 보시면 따라서 이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 그리고 근로조건의 결정 등이 정부에서 좌우되는 경지에 이르러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정치적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1쪽 보세요. 111쪽 보시면 이제 노동조합의 형태. 노동조합의 형태는 첫 번째 직업별 노동조합이 나오죠. 직업별 노동조합은요,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동일한 직능을 갖는 근로자가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속한 행적 조직체이다. 그래서 노동운동 사상 가장 일찍 발달한 조직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별 노동조합은 인쇄공조합이 있죠. 인쇄공조합, 그리고 목공조합, 그리고 선반공조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숙련 근로자가 중심이 돼서 직업 독점과 노동력의 공급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13쪽 산업별 노동조합이 있죠. 산업별 노동조합은요, 첫 번째 줄 직종 그리고 계층에 관계없이 기업을 초월하여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 형태이다. 그래서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에는요, 예를 들면 전자산업이 있죠. 전자산업, 그러니까 LG전자, 삼성전자 이러한 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그리고 철강 산업 이러한 것이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업별 노동조합이 나오죠. 기업별 노동조합은요, 첫 번째 줄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조직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을 단위로 하게 되겠죠. 기업을 단위로 한다. 그래서 직종이나 산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14쪽 114쪽 보시면 이제 일반 노동조합이 나오죠. 일반 노동조합은 115쪽 다섯 번째 줄 일반 노동조합은 숙련이나 직능에 관계없이 하나 내지 수개의 산업에 걸쳐 흩어져 있는 일반 근로자들을 폭넓게 규합하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말한다. 그 밑에 문단 보세요. 그 밑에 문단 보시면 일반 노동조합의 특징이 나오죠. 일반 노동조합의 특징 세 가지 나오죠. 세 가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일반 노동조합의 특징 세 가지.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생활임금의 원리를 기초로 하게 되는 거죠. 생활임금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반 노동조합은 최저 생활의 필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죠. 최저 생활의 필요 조건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법 규제를 중시한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반면에 문제점도 있죠. 문제점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보시면 첫 번째, 조합 민주주의가 희박하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체 교섭 기능이 허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6쪽 보세요. 116쪽에 보시면 결합 방식에 의한 노조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표 6-2 나오죠. 표 6-1을 체크해 두시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7쪽 복수 노조 제도의 허용. 첫 번째 줄 보시면 2011년 7월 1일부터 허용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또한 복수 노조를 허용하면서 중복 교섭 등 교섭 질서의 혼란, 그리고 근로조건의 통일성 훼손, 그리고 노동조합 간 과도한 세력 다툼, 그리고 분열과 같은 산업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 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141 교섭 원칙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여기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복수 노조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게 되면 KBS가 되겠죠. 한국방송공사. 여기는 이제 노조가 2개, 3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노조끼리 좀 싸우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노동조합의 자격까지 정리할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 노동조합의 자격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의 형태, 4가지 형태에 대해서 공부했죠. 4가지 형태의 개념이 있죠. 개념 다시 정리하고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 중에 현대적 기능이 있었죠. 현대적 기능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